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이기는 습관 시리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이 따르는 창조적 혁신에 기꺼이 사활을 걸자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을 꾸미는 기업이 있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업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경영학의 대부인 필립 코틀러 교수가 얘기한 것이지요. 이기는 사람은 현재의 성적이 평균 이상이라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보이지 않는 기회, 포착하기 힘든 변화의 바람소리를 먼저 듣고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따뜻한 요람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1등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잘 나갈 때 경쟁자에게 추월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마냥 방심해서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경쟁에서 낙오되어 버리는 풋내기 프로 선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때 명성을 날렸고 그런 선수들은 결국 대중의 기억에서도 잊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오히려 잘 나갈 때가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더욱 긴장을 늦추지 않고 훈련의 꽃비를 바짝 잡아당긴다라는 것이지요. 고통이 따르는 창조적 혁신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그 창조적 혁신을 하려 그러면 두 가지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사상하고 또 창조적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상이 확립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사상이 만족하는 순간이 쇠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순간이 쇠퇴의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교만하고 만족하면은 쇠락의 징조가 있는 거다라는 게 되겠죠. 한때 여러분 최고를 구가했던 그 기업들, 그러니까 한때 최고를 구가했던 그 기업들이 왜 쇠락했을까요? 위대한 비전을 갖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순간부터 쇠락의 그 운명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많은 기업들이 고객 만족을 부르짖고 고객은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객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공의 룰은 없지요. 시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포인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스스로의 실행과 검증에서 출발해야 하고, 농경사회는 체력이 국력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규격화된 인재가 중요했지만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디지털, 글로벌, 유비쿼터스 인재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서 변화의 거대한 파도를 즐겁게 타는 것, 즉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존은 벌써 A라는 고객을 한 고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로 쪼개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면서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라고 하지요. 김철수라는 예를 들면 고객이 있으면 아침에 김철수라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상품 구매 성향이 틀리는 거고, 저녁에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는 거고, 주말에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는 거고, 휴가 시즌에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는 거고, 근무 시간의 시즌에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한 고객을 가지고 10명의 고객으로 쪼개서 그렇게 핀셋 마케팅 고객 만족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창조적 혁신의 물결이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족하는 순간이 쇠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순간 쇠퇴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적 혁신에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혁신이 주는 고통이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은 고통이 따르게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 주는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 고통을 즐겁게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혁신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랄까요? 한때 대기업들이 매출액이 지상과제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매출 드라이버만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어내기라든지 거래선이 파산에 이르게 되고 창고에 재고만 쌓여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질 경영을 선언하고 적정 수준으로 판매 가격이 유지되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고객에게 정확히 판매된 만큼만 생산하도록 후보청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살을 깎아내는 듯한 그 고통이 있어야 창조적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적 혁신, 혁신이 주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창조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업계 평균보다 정대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적 혁신 부분에서 혁신이 주는 고통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혁신이 주는 그 고통을 인식하는 데서 첫 번째, 업계 평균보다 정대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정대시켜야 되는 것은 고객 서비스라든지 제품의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든지 품질의 경쟁력이라든지 제품의 생산성이라든지 영업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는데 뭐를 기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다. 혁신이 주는 고통이 있어. 그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가 제대로 된 혁신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업계 평균보다 감소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김희창 교수하고 마보인 교수가 블루오션 전략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계 평균보다 감소시켜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업계 평균보다 감소시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판매 비용 이런 거 업계 평균보다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 원가, 코스트 이런 거 떨어뜨려야 되겠죠. 업계 평균보다 물류 배송 시간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통이 따를 정도로 변화시켜서 참여하고 그 고통을 즐기는 거. 이것이 창조적 혁신으로 가는 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 혁신에 우리가 즐겁게 동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새롭게 창조해야 될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해야 될 거 무엇일까요? 신상품. 그렇죠. 새로운 상품들. 아이폰. 왜 노키아가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시장을 다 애플에게 내어줬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내어줬을까요? 그것은 이 창조적 혁신 부분에서 새롭게 창조해야 될 부분을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노키아는 피처폰, 옛날 폰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새로운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소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나가는 것이 10년 후에도 잘 나간다고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해마다 새로운 신상품, 새롭게 창조돼서 나오는 것이지요. 요즘 뭐 폴더폰도 접이형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다른 회사가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즐기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완전히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옵니다. 여러분, 완전히 없애야 될 거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효율을 줬고 이거는 없어도 될 것들을 계속해서 관행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경영혁신의 출발점이죠. 저는 대기업에 있을 때 회사가 전사적으로 거래선의 창고들을 싹 없앴습니다. 그렇게 본사의 창고는 있지만 물류 시스템 혁신을 해서 창고가 없이도 주문을 하면은 3일 내에 배송, 소비자집까지 배송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죠. 판매된 것만큼 후보청 시스템으로 그 창고에 재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결국 본사가 재고를 책임져 줌으로써 그 창고를 없애는 데서 엄청난 반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대리상이라든지 또 거래선들의 창고 코스트 비용이 줄어들었고 경영 효율이 확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없어도 될 부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는 자는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공의 룰은 없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혁신이 주는 달콤한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변화들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기는 습관 시리즈 부분에서 고통이 따르는 창조적 혁신에 기꺼이 사활을 걸어라 라고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창조적 혁신을 어떤 절차로 해야지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질까, 혁신의 절차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였습니다.